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쉼이란 단어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따라오죠. 그동안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정말 멈춰도 되는 걸까?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이름보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책임의 무게가 내려앉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말이에요. 65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사회가 정해준 역할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기대에 맞출 이유도 없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까? 서울의 작은 아파트, 68세 정혜수 씨는 4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퇴직식 날 그는 동료들 앞에서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필름 카메라. 젊을 때 아내와 여행 다닐 때마다 찍던 그 카메라였죠. 그날 혜수 씨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찍고 비 오는 거리를 찍고 오랜 친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느끼기 위해 산다. 그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건 모험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며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온도를 다시 찾습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가볍게, 단단하게,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65세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모든 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 봅시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생으로 1.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나의 기준을 회복하라. 우리가 평생 신경 써온 건 어쩌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 사회에서는 괜찮은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위한 나만 남았습니다. 67세 최미정 어르신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는 효녀로, 남편에게는 헌신적인 아내로, 아이들에게는 늘 희생하는 엄마로 말이죠. 그녀의 하루는 해야 한다로 가득했습니다. 살림은 깔끔해야 하고 감정은 참아야 하며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묻습니다. 미정아, 너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죠. 그래, 이젠 나로 살아봐야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염색약을 내려놓고 하얀 머리를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지우고 자신이 편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내가 나답게 사는 날이야.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당신도 마음이 조금 울컥했나요? 사실 우리 모두 어딘가에 미정 씨였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맞춰 살다 보니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사는 법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볼까요? 실천 1.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로 소개하기. 우리는 늘 자신을 누군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누구의 엄마예요. 퇴직한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지금 매일 아침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산책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이건 사소한 변화처럼 들리지만 당신의 인생을 역할에서 나로 돌려놓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실천이 하루에 한 번 비교 멈춤 선언하기. SNS 속 친구의 사진, 옆집 사람의 새 가구, 동창의 근사한 여행 소식.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괜히 흔들리지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럴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볼까요?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켜기 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내 속도대로, 내 리듬대로 간다. SNS를 10분만 꺼두고 손으로 일기 한 줄 적어보세요. 오늘의 나는 괜찮았다. 비교의 끈을 놓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천 3. 나만의 기준 노트 만들기.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편안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가 좋아하는 옷은 어떤 색인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한가? 이 질문에 답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개 끄덕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의 기준이니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나는 이럴 때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노트를 펼쳐보세요. 당신만의 행복 패턴이 보일 겁니다. 실천 4. 싫다고 말하는 용기. 우리는 평생 괜찮아요. 그럼요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았죠. 이제는 예의보다 진심을 선택할 때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이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그 감정을 존중해 보세요. 이번엔 좀 쉬고 싶어요. 그건 제 상황이 허락하지 않네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실천 5.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맞는 행복을 선택하기.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이 미소 짓는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오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 바라보기. 저녁엔 조용히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인사하기.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이 짧은 시간들이 쌓여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만들어줍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에 충실해지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 나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65세 이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 하루를 새롭게 여는 용기.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시작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느려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이젠 다 지나갔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의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사실 인생의 진짜 새벽은 바로 지금 65세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제는 남들이 정해놓은 시계가 아니라
내 안의 리듬으로 하루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정인호 어르신은 35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이유가 없었어요. 예전엔 출근이 나의 이유였는데 이젠 그 이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시계를 좀 바꿔봐요. 회사 시계 말고 당신 시계로 살아봐요.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새벽마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걷기보단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해 뜨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게 내 하루의 이유가 됐어요. 인생의 2번째 절반을 살아가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맞이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실천 방안은 당신이 다시 하루의 주인으로 서는 작은 훈련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여는 기술이죠. 실천 1. 아침을 시작이 아닌 선물로 여는 마음. 젊을 땐 하루를 경쟁처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하루는 성취가 아니라 감사로 열어야 합니다. 눈을 떴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리듬을 바꿉니다. 그럼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아침도 고맙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이 향이 아직 좋다는 게 참 행복하다. 해야 할 일 목록 대신 감사할 일 목록을 한 줄 써보세요. 아직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하루를 새로 여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실천이 어제의 후회 대신 오늘의 의식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후회가 아니라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를 잊으려 애쓰기보다 오늘을 여는 의식을 만들면 됩니다. 당신만의 작고 따뜻한 아침 의식을 정해보세요. 그건 명상이 아니어도 좋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이 향이 내 하루를 깨운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세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1분간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오늘 의식입니다. 실천 3. 몸이 아닌 마음의 시동을 걸기. 젊을 때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하루라도 마음에 불을 켜주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운동이 될 수도 손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보다 기분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 대신 노트에 오늘의 기분을 한 줄로 적기.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 발끝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의 온기를 느껴보기.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하루의 시동을 겁니다. 실천 4. 작은 약속 하나로 하루의 의미 더하기. 인생 후반에는 의무가 줄고 의미가 늘어야 합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걷기 15분만 하자. 오늘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걸자. 오늘은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이 약속이 쌓이면 하루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실천 5. 하루의 끝은 내 마음으로 닫기. 많은 분들이 하루를 TV 소리 속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그건 마무리가 아니라 소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의 마지막 5분을 조용히 나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이건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그저 나를 안아주는 습관입니다. 잠자기 전 조용히 불을 끄고 오늘도 잘 살아냈다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손끝으로 이불을 만지며 이 따뜻함이 아직 내 곁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내가 나를 지켜냈다고 말하며 하루를 닫으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건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맞이하는 연습.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첫문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시 깨어날 때 시작된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누구의 것이 아닌 당신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3. 관계를 단순하게. 마음의 짐을 비우는 법. 살아오며 우리가 가장 무거웠던 건 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물건은 치우면 되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죠. 혹시 내가 섭섭하게 했나? 괜히 오해받은 건 아닐까?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끊긴 어쩐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가볍게 만드는 관계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평생 사람 관계에 지쳐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말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았죠. 친구의 부탁은 거절 못하고 가족의 기대엔 늘 맞춰주고 결국 자신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 중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스트레스가 만성화돼 있어요. 몸보다 마음이 필요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편안한가?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왔던 모임, 불편했던 연락, 상처만 남는 대화들. 그 대신 그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점심,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와의 산책, 그런 작고 진한 관계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관계를 비운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잘라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숨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당신이 사람의 무게에서 벗어나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 법입니다. 실천 1. 마음의 저울을 들여다보기.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울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늘 주고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평온한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정리하는 첫 시작입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쭉 내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편하게 하나, 피곤하게 하나? 편안한 사람 이름 옆에는 체크. 필요한 관계에는 X 표시를 해보세요. X가 많은 사람은 잠시 거리두기 리스트로 옮겨두세요.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휴식입니다. 실천 2. 의무의 만남을 줄이고 의미의 만남을 늘리기.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끝나면 허무한 대화, 그런 만남은 남보다 피로만 남깁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의미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나를 웃게 할까, 지치게 할까? 대답이 지칠 것 같다면 정중히 사양하세요.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과 1대1 식사를 계획하세요. 그 한 끼가 10번의 모임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실천 3.
기대에 끝놓기.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해해 주겠지.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이번엔 그가 하겠지. 하지만 나이 들수록 기대는 상처로 바뀌고 서운함은 쓸쓸함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 대신 감사를 남기세요. 그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진짜 지혜입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왜 안 하지? 대신 그래도 함께한 시간 고마웠다. 고 속으로 말하세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해받지 못했다 대신 이 관계에서 배운 게 있었다. 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매듭은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맺는 겁니다. 실천 4.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마음에는 햇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열어야 합니다. 단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일입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요. 잘 지내시죠? 마음을 여는 건 큰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사면 충분합니다. 실천 5. 나를 닮은 사람을 곁에 두기. 인생 후반의 행복은 많은 사람보다 닮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 인연이 남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제는 인맥이 아니라 공감을 기준으로 사람을 남기세요. 대화 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을 행복 리스트에 기록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사람과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지세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이 조금 더 따뜻했어요. 그 한 줄의 진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관계를 비우는 건 외로워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진짜 따뜻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적게 만나도 깊이 웃고 싶다. 그게 바로 65세 이후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4.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움직이기. 작은 실천으로 다시 삶의 박동을 되찾는 법.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움직일 이유를 잃어가는 일입니다. 예전엔 일이 나를 움직였고 누군가의 기대가 나를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속도가 멈춘 듯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멈춘 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박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리듬으로 다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크게 도약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한때 회사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의 인생은 일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문득 거울을 봤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아,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네 도서관 같이 갈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도서관으로 매일 걸어갔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그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의 박 어르신은 매일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일은 살아있는 하루를 만드는 일이야. 인생의 속도를 되찾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에서 깨어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생활 속의 용기 훈련입니다. 실천 1. 하루를 움직이는 한 가지 이유 찾기.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할 일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오늘 왜 일어나야 하는가? 그 이유가 희미해지면 삶의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하루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나를 깨우는 이유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아침 햇살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일어난다. 오늘은 커피 향을 맡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오늘은 걷는 대신 느긋하게 하늘만 보자.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시작시킵니다. 실천 2.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기.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의 리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다시 느리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되돌려야 합니다. 몸의 시계를 되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아침 8시 햇빛이 가장 좋은 시간에 커튼을 열기. 점심 12시 꼭 식탁에 앉아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저녁 9시 조용히 불을 줄이고 오늘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면 몸이 먼저 안정되고 마음이 그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천 3. 밖으로 한 걸음의 용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사람도 귀찮고 나가기 싫어요. 하지만 집 안에 오래 머물면 세상보다 내 마음이 먼저 좁아집니다. 세상을 다시 느끼는 첫걸음은 목적 없는 외출입니다.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며 가게 주인과 짧은 인사 나누기.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5분만 바라보기. 버스 한 정거장만 타고 내려보기. 낯선 길이 새로운 생각을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문을 열면 세상도 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실천 4. 손으로 하는 일 삶의 박동을 깨운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생각에 갇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을 느낍니다. 손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손끝이 움직이는 한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래된 셔츠 단추를 다시 달아보세요. 이제는 낡았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주네. 작은 화분을 하나 돌보세요. 매일 잎을 닦는 일은 삶을 닦는 일과 같습니다. 손으로 편지 한 장 써보세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천 5. 작은 성취로 하루를 닦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그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았다는 흔적을 남겨보세요. 그게 내일의 이유가 됩니다. 자기 전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은 잘 일어났고 잘 버텼다. 사진 한 장을 찍어 오늘의 순간으로 남기세요. 일기 대신 한 줄의 고백을 남기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지켰다. 그 한 줄의 기록이 당신의 내일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다시 해보자는 그 한마디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이 된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기. 계절처럼 흐르는 삶의 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냥 익숙한 게 좋아. 새로운 건 이제 힘들어.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인생이 멈추는 건 나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할 때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젊을 땐 바꾸는 용기가 필요했다면 나이 든 지금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은주 어르신은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건 미리 정해두고 변수가 생기면 불안해했죠. 그런데 은퇴 후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상도 함께 멈췄습니다. 매일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낯설고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지만 햇살에 반짝이는 가지 끝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그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나무는 변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때부터 그녀는 조금씩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차 대신 다른 차를 마셔보고 산책길을 바꿔보고 새로운 클래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즐겁습니다. 내 삶도 계절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변화는 낯설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두려움 대신 유연함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인생이 다시 흐르도록 만드는 계절의 지혜입니다. 실천 1. 익숙함 속 작은 변화를 만들기.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단 한 가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다름을 시도해 보세요. 그게 인생의 물결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 대신 허브차를 한번 마셔보세요. 향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걷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같은 길도 방향이 바뀌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던 시간을 조용한 음악 듣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정보 대신 여백을 채워보는 거예요. 실천 2. 계절을 따라 사는 감각 되찾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감각 중 하나가 계절의 흐름입니다. 봄의 바람, 여름의 냄새, 가을의 빛, 겨울의 고요. 그건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박동과도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건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봄에는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의 소리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지금 이 계절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떠올리세요. 가을에는 햇살을 등에 받고 10분만 걸어보세요. 빛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겨울에는 촛불 하나 켜놓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불빛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따뜻하게 비춥니다. 실천 3. 처음을 다시 경험하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미 다 해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해 보세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 오늘은 다른 자리, 다른 메뉴를 선택하세요. 익숙한 공간이 새로워집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앱을 배우면서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세대 간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미뤘던 책 한 권을 꺼내 첫 장을 넘기며 이렇게 말하세요.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실천 4. 완벽보다 유연함을 택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완벽해야 마음이 편해. 하지만 완벽함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완벽보다 유연함을 선택할 때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틀림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루 계획이 어그러졌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오늘은 변화를 배우는 날이야. 무언가를 잊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웃어넘기세요. 웃음은 유연함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짜증이 올라올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천 5. 변화를 나누며 용기를 키우기. 변화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오래 갑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변화를 말하는 순간 그건 결심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작은 변화를 함께 나누는 건 당신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는 선물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가 새로 해보는 게 있어. 동네 카페에서 이웃과 서로의 루틴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방법 좋네요. 저도 해볼게요. SNS나 메모장에 오늘의 작은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응원장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흘러라. 인생은 강처럼 계절처럼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바람 한 줄기, 새로운 빛 한 조각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65세 이후 인생의 리듬입니다. 6. 관계의 균형 잡기. 간섭보다 신뢰로, 도움보다 응원으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사랑이었고 삶의 이유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랑이 부담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냥 지켜봐줘요. 아버지,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의 자리가 사라진 걸까?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간섭하는 관계에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영우 어르신은 평생 가족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본인 인생의 대부분을 일에 쏟았죠. 은퇴 후에는 이제 아이들 도와야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사할 땐 직접 나서서 공사를 돕고 작은아들 집에는 매주 반찬을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한데 이젠 저희끼리 해볼게요. 그 말이 서운해서 이영우 어르신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공원 벤치에서 한 노인이 한 말을 들었죠. 자식은 도움보다 믿음을 원한다네.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전화를 줄이고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있지?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제일 힘이 돼요.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구나. 인생 후반의 관계는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손을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도움보다 신뢰, 간섭보다 응원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실천 1. 해줄 일보다 믿어줄 일을 먼저 찾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줘야지 대신 내가 믿어줘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바꿔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이렇게 해야지 대신 넌 잘 판단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손주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하더라 하고 웃어주세요. 배우자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힘들 텐데 대신 좋아해봐. 당신은 잘할 사람이야. 그 한마디의 믿음이 도움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실천 2. 대화의 빈도를 줄이고 진심의 질을 높이기. 매일 연락하는 관계보다 가끔 연락해도 따뜻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의 밀도로 남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매일 전화를 거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담은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하늘이 참 예쁘더라. 내 생각이 났어. 대화를 시작할 때 밥은 먹었니? 대신 요즘 즐거운 일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통화를 끝낼 땐 끊을게. 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 고맙다. 로 마무리하세요. 그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실천 3. 부모니까라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부모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도와야지. 이 말은 오랜 세월 우리를 붙잡아온 족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대신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해보세요. 손주 돌봄을 부탁받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능한 날엔 기쁘게 도와줄게. 하지만 그 외에는 나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둘게.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 엄마 생각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로 표현하세요. 조언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 하루 일정을 정하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자. 이제는 부모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때입니다. 실천 4. 조언보다 공감, 대답보다 경청.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듣기보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겪어봤어. 하지만 진짜 지혜는 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 대신 마음을 건네보세요. 자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화 중 침묵이 와도 괜찮습니다. 침묵은 함께 머무는 또 다른 방식의 위로입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당신은 조언하는 부모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천 5. 지켜보는 사랑의 힘. 가장 어려운 사랑은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 물러섬이 그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개입하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도와줄까? 대신 필요하면 말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에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 내 생각이 있겠지. 라고 인정해보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존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믿어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봐주는 마음, 그게 인생 후반의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도와주는 대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다. 7. 과거를 놓고 오늘을 사는 법. 후회 대신 감사로 채우기.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가슴속에 쌓인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줄 걸.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과거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후회는 붙잡을수록 아픔이 되지만 감사로 바꾸면 지혜가 됩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엄마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본인의 꿈은 늘 뒤로 미뤘고 늘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다독였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혼자 남은 집에 앉아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잃어버린 걸까?
그녀는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나에게 너무 인색했구나. 그날 밤 명자 어르신은 낡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리고 남편이 처음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그날 이후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하루로 살자.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붙잡으면 마음이 과거에 갇힙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오늘을 온전히 느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마음의 정리법입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방법입니다. 실천 1. 그때의 나를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덜 알고 덜 여유로웠을 뿐입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던 나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 시절의 나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너는 참 용감했어. 예전의 실수를 떠올릴 때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후회는 용서로 바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천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려놓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직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보세요. 종이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놓을게요. 그리고 조용히 종이를 접어버리세요. 혹은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그만 보내자.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실천 3. 감사일기로 하루를 정리하기. 감사는 후회의 반대말입니다. 감사를 기록하면 과거의 상처가 삶의 흔적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감사로 닫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 노트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오늘 나를 웃게 한 일 한 가지. 그게 얼마나 작은 일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일기들을 모아 읽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행복의 증거 속에 살고 있음을 느낄 겁니다. 실천 4. 추억을 기억의 전시대로 남기기. 후회는 떠나보내되 소중한 기억은 남겨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억을 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형태로 남겨보세요. 낡은 사진 몇 장을 골라 액자에 담으세요. 매일 눈에 띄는 곳에 두면 그 시절의 따뜻함이 오늘을 비춥니다. 여행 중의 추억, 편지, 엽서를 하나의 노트에 붙이고 제목을 적으세요. 내 인생이 반짝였던 순간들.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건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실천 5. 과거보다 오늘의 순간에 머물기. 이제 당신의 인생은 되돌아볼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살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의 햇살, 오늘의 공기, 오늘의 나. 커피를 마실 때 휴대폰을 멀리 두고 오직 향과 온도에 집중해 보세요. 산책 중 들리는 새소리, 발밑의 낙엽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려는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연습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건 익숙하지만 지금을 사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후회는 나를 묶지만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일 대신 나를 살게 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65세 이후 인생의 평화입니다. 8. 후회를 놓고 용기를 다시 잡기.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을 사는 법.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용기 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그 후회는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그 돌멩이를 품고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후회를 붙잡으면 과거에 묶이고 용기를 품으면 내일이 열린다. 최정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미용사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꿈을 접고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일구며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65세 생일이 되던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 해보면 안 돼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나이에 무슨 미용이야, 늦었지. 그날 밤 정의 어르신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미용학교 수강증, 헤어브러시, 그리고 아직도 반짝이는 미용 가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위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후 시니어 대상 헤어봉사반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느리고 서툴렀지만 머리를 깎아주는 동안 듣는 사람들의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늦은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65세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후회를 놓아야만 용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젠 늦었어라는 말을 이제부터야로 바꾸어 보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후회를 내려놓고 다시 자신을 믿는 용기 훈련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보상이 아니라 도전으로 채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실천 1. 과거의 나에게 작별 인사하기. 후회는 과거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시절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탓하는 대신 그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때의 나에게 작별을 고해볼까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땐 힘들었지만 잘 견뎌줘서 고마워. 과거의 실수나 미련이 떠오를 때 그 기억에 이제 괜찮아. 나는 배웠어. 라고 속삭이세요. 혹시 오래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 시절에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용서의 시작입니다. 실천이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 선언하기.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도를 사치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그만을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한 번만 더를 외치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이젠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이라서 더 할 수 있어로 바꿔보세요. 오래 미뤄왔던 일 하나를 적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이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이젠 시작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움을 떠올리세요. 이제 그걸 해도 괜찮은 나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 중 30분만이라도 새로운 시도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천 3. 후회를 에너지로 바꾸기. 후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감정이지만 그 방향만 바꾸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다음 행동의 연료로 바꿔보세요. 그땐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바로 행동하세요. 예전의 실수로 배운 교훈을 노트에 적고 그 밑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 교훈은 앞으로의 나에게 쓸 것이다. 후회를 느낄 때마다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세요. 전화를 미뤘다면 오늘은 먼저 연락하기. 미뤘던 일기라면 오늘 한 줄 적기. 그렇게 후회는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실천 4. 나의 새로운 정체성 선언하기. 65세 이후의 삶은 퇴직자도 노년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두 번째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역할이 아닌 앞으로의 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을 즐기는 배우다. 새로운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이름 아래 이렇게 적습니다. 인생 이막의 여행자, 행복을 나누는 사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해 보세요. 이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선언입니다. 실천 5.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믿기. 두려움 없는 삶의 마지막 비밀은 믿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결과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들기 전 손을 가슴에 얹고 말하세요.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불안하거나 허전할 때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를 3번 반복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멋지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격려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용기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오늘의 나를 믿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납니다. 인생은 늦지 않았다. 늦은 건 용기를 내지 않은 마음뿐이었다. 9. 삶의 속도를 늦추기. 느림 속에서 나를 되찾는 법. 우리가 평생 해온 일 중 가장 익숙한 건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을 챙기고 해야 할 일들을 쌓아두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이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죠.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몸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쉬어가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갑자기 느려지면 왠지 뒤처진 것 같고 조용하면 공허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행복은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빨리 가면 풍경이 흐려지고 천천히 걸으면 인생이 보인다. 김인호 어르신은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일정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었죠. 은퇴 후에도 습관은 남았습니다. 아침 7시엔 일어나고 8시엔 신문, 9시엔 운동. 그런데 점점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시간 채워놓고 왜 자꾸 한숨 쉬어요? 그는
그날 밤 부인은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일정이 없는 날이에요. 대신 여유를 계획해 보세요. 그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인호 어르신은 처음으로 시계를 차지 않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죠. 그날 본 봄꽃의 색깔, 들리는 새소리, 이웃이 건네는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더군요. 삶의 속도를 늦추면 놀랍게도 삶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안 보이던 아름다움, 느끼지 못했던 감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바쁘게만 살아온 인생에서 멈추는 용기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실천 1. 하루에 한 번 멈춤의 시간 갖기. 우린 쉬는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멈춤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멈춤을 해볼까요? 하루 중 아무 때나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휴대폰, TV, 음악 모두 끄고 그냥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일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대답이 오늘의 마음 날씨입니다. 이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각에 가지면 어느새 마음이 규칙적으로 안정됩니다. 실천 2. 일정 없는 하루를 만들어 보기. 65세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계획표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계획이 많을수록 삶의 여백은 사라집니다. 이번 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일정이 없는 날을 정해보세요. 그날은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계획 대신 기분을 따라가 보세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당신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실천 3. 느리게 걷는 산책 습관 들이기.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빨리 걸으면 목적지만 보이고 천천히 걸으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천천히 걸어볼까요? 아침이나 저녁 20분 정도 목적 없는 산책을 해보세요. 휴대폰을 두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의 웃음소리.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고맙다. 걷는 동안 떠오른 생각은 메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게 진짜 비움의 산책입니다. 실천 4. 혼자만의 커피 타임 갖기. 평생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이고 밥을 차렸던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대접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작은 잔 하나만 꺼내 보세요. 좋아하는 잔에 커피나 차를 천천히 따르세요. 향이 퍼지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향을 맡으며 앉아 있어 보세요. 커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속으로 말하세요.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 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천 5. 오늘의 속도 기록하기. 느리게 살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속도를 기록해 보세요. 하루의 끝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빴다. 오늘은 무엇 덕분에 조금 느렸다. 일주일 후 당신의 노트를 읽어보면 어떤 날은 급했고 어떤 날은 평온했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평온한 하루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적정 속도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세월은 이제 잠시 숨을 고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멈춘다고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이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은 조금만 느리게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걸어가세요. 10.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나가기 낯선 곳에서 용기를 배우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인생은 조용함이 아니라 새로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낯선 곳에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우린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죠. 새로운 경험은 나이를 잊게 하고 설렘은 우리를 젊게 만든다. 이선희 어르신은 평생 부산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했고 은퇴 후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보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파리 간다. 그 순간 선희 어르신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혼자서? 응, 여행사 패키지로. 한 번쯤은 내 맘대로 가보려고. 그날 밤 선희 어르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한 목소리가 들렸죠. 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비행기 타면 무섭고 음식은 어떡하지. 그렇게 며칠을 망설이던 어느 날 손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번역기 앱 있어요. 괜찮아요. 가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선희 어르신은 결국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인생 첫 유럽 여행, 첫 비행기, 첫 혼자만의 시간. 비행기 안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먼 데까지 오는구나.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호텔 로비에서 문을 잘못 들어갔다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 대신 뜨거운 물만 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날수록 두려움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에게 손짓으로 흥정을 했고 길에서 만난 스페인 관광객과 하하 웃으며 셀카도 찍었죠.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한적한 골목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행복하다. 나도 나를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그녀는 창문 너머 구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선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을 넘어 삶의 설렘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모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길을 걸었다면 그게 바로 여행이고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루틴은 여행처럼 살아가는 삶을 위한 작고 확실한 연습들입니다. 실천 1. 가보고 싶은 곳 리스트 만들기. 세상은 여전히 넓고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언젠가로 미루고 있지 않나요? 이제 언젠가를 이번 달 안으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여행이든 산책이든 당신이 가보고 싶은 곳을 떠올려 보세요. 공책 맨 앞장에 내가 가보고 싶은 곳 10곳을 써보세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춘천 남이섬, 제주 올레길처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이번 달 주말 일정에 표시해 두세요. 계획이 생기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천 2.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고요한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죠.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와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하루 중 30분은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을 정하세요. 음악을 틀고 말없이 향을 느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카페를 나만의 여행지로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세요. 혼자 있는 동안 오늘의 기분 한 줄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내 마음 같았다. 이런 문장이 바로 당신의 여행일기입니다. 실천 3.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기. 새로운 인연은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낯선 곳에서의 인사는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의 표현이죠. 오늘은 아주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 점원에게 커피 향이 참 좋네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 후 미소 한 번. 그 짧은 미소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낀 따뜻함을 기억해 두세요. 그것이 낯선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실천 4. 작은 모험 하나 시도하기. 모험은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새로운 길을 걷는 것도 작은 용기입니다. 이번 주 아주 사소한 처음을 하나 시도해 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던 시장이나 골목길 탐방하기, 혼자 영화관 가기, 혹은 미술관 산책하기, 카페에서 오늘 기분에 맞는 음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해보기. 그 한마디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하루로 이끌 겁니다. 실천 5. 내가 다시 웃은 순간 기록하기. 여행이 끝나도 그 설렘을 잊지 않으려면 기억을 기록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웃었는지 그걸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끝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나도 모르게 웃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마음이 따뜻했다. 오늘은 겁내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용감해졌다. 그 문장들을 모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 지도이자 다시 살아가는 용기의 기록이 됩니다. 이선희 어르신처럼 우리 모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과 아직 만나지 않은 나 자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삶은 다시 설렘으로 변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으로.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고 커피 향이 부엌에 퍼지는 그 평범한 순간. 그 속에 당신의 인생이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쉼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달려오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결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당신의 하루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가 만나는 제2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젊음은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않고 과거는 후회가 아닌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의 말, 당신이 건넨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당신이 다시 꺼낸 용기. 그 모든 것이 오늘을 빛나게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껴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시간에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평온하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유롭고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두려움 대신 평온으로 거침없이 당신답게 살아가세요.